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래 무리하신 것 같아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고혈압의 심장 부정맥 초기라고 했어요. 40해를 쉬지 않고 살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집에 돌아와 남편 앞에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진단서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평생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프긴 왜 아파?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픔조차 허락받아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결혼한 게 28이었으니 꼭 40해를 살림을 꾸려온 셈이죠. 시집간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야. 그래야 집안이 편안해. 그날 이후로 참는 게 제 일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를 올렸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마루를 닦았죠.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다 보면 점심 준비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 음식에 뭔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국이 싱겁네. 된장찌개에 파가 너무 많아. 밥이 질어.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해드린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해주셨죠.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신문만 봤어요. 여보, 오늘 시장에서 무거운 거 사와서 허리가 아파.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죠. 우리 엄마도 다 하셨던 거야. 조금만 참아.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늘 참으라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는 병원 간병을 제가 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켜야 하는 날도 많았어요. 새벽에 집에 와서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시 병원으로 갔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간병인 좀 쓸 수 없을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에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간병인이야. 우리 엄마 속상해 하시겠어. 그렇게 3개월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볼은 푹 꺼져 있었죠. 40살이었는데 50줄로 보였어요.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떠난 슬픔에 자리보전하셨어요. 저는 또다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떠먹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화장실 모시고요. 그렇게 3년을 더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허리는 늘 뻐근했고 무릎은 계단만 올라가도 욱신거렸죠. 손목도 저릿했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목이 쿡쿡 쑤셨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집안이 편안해지려면 제가 참아야 한다고 믿었고요. 그렇게 40해를 살았습니다. 남편이 65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니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과 둘이서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좀 나가볼까?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아. 나가면 돈만 쓰잖아. 집에 있으면 제 일만 늘어났습니다. 남편 삼시세끼를 챙겨야 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했죠. 예전에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집을 정리했는데요. 이제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치울 것도 많아졌어요. 신문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커피잔은 여러 개 싱크대에 쌓이고요. 하지만 남편은 거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서도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내가 평생 밖에서 일했잖아. 이제 좀 쉬어야지. 설거지는 당신 일이야. 당신 일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딸 수경이한테서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주도 애 좀 봐줄 수 있지? 아빠 집에 계시잖아. 손주 돌봄도 제 몫이 됐습니다. 딸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 손주 학교는 제 몫이었어요. 일주일에 5일은 손주를 돌봤습니다. 숙제 봐주고 저녁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요. 손주가 자고 나면 밤 9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딸과 사위가 데리러 왔죠. 엄마, 오늘도 고마워. 내일도 좀 부탁해.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있으니까 안 바쁘잖아. 맞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 눈에는 제가 한가해 보이나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할머니도 바쁜데. 그렇게 말했지만 손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할머니는 회사 안 가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서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40해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며칠 뒤 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김치가 없어. 이번에 김장할 거지? 김장하면 나 3통만 줘.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매년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집 먹을 것만 해도 100포기는 되는데 딸 집 것까지 하면 150포기는 해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은 그걸 몰랐습니다. 엄마가 올해는 혼자서 김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말했더니 딸이 짜증을 냈어요. 엄마, 아빠도 집에 계시고 시간도 많으면서 왜 그래? 나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알잖아. 시간이 많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딸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반찬이 다 떨어졌어. 애 먹일 반찬하고 신랑이랑 먹을 반찬 따로 구분해서 좀 만들어줘. 엄마 시간 많잖아. 또 시간 많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제 시간이 많다고요. 제가 한가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제가 그냥 집에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40해 동안 뭘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지러움이 시작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벽을 짚은 적도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것 같았어요. 불규칙하게 쿵쿵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느낌이었죠.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어지럽고 가슴도 두근거려.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그런데 뭐. 나이 탓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슈퍼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겨우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골랐죠. 그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달쯤 됐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 질문에 대답이 막혔습니다.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있긴 했을까요? 저는 그냥 참고 살았을 뿐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혈압을 재니 높게 나왔어요. 심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며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심장 부정맥도 초기 단계입니다. 고혈압이라니요. 심장 부정맥이라니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래 무리하신 것 같아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오래 무리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당연히 그랬죠. 40해를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래? 저는 진단서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고혈압이래. 심장도 안 좋대. 남편은 진단서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평생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프긴 왜 아파? 아플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니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제가 아픈 것보다 텔레비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았죠. 진단서를 손에 쥔 채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놓으려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우 놀래라, 조심하지 좀. 유리 조각을 줍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40해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요. 병원 갔다 온 날 남편이 한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고요. 아플 이유가 없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제 인생이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죠. 남편은 일어나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국이 싱겁네. 그게 첫마디였어요. 어제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국이 싱겁다고만 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소금을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도 애 학교 좀 시켜줘. 수경아, 어제 엄마 병원 갔다 왔는데 고혈압이래. 딸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오늘만 부탁할게. 급한 회의가 있어서. 아빠 집에 계시니까 부탁하면 되잖아. 아빠한테 부탁하라고요. 남편은 손주 돌보는 법을 모르는데요. 숙제 봐줄 줄도 모르고 씻길 줄도 모르고 밥 먹일 줄도 모르는데요. 엄마, 정 안 되면 아빠가 도와주시면 되잖아. 엄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거였어요.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요. 그날 저녁 손주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동네 복지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니어 컴퓨터 기초 교육 수강생 모집. 컴퓨터요.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문자 보내기도 겨우 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현수막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저도 배울 수 있을까 싶었죠. 점심을 차리며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한대. 나도 좀 배워볼까?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나이에 배워서 뭐해?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그 나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쓸데없다는 말도 나왔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컴퓨터 교육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낯설었어요. 결혼 후 40해 동안 저를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죠. 첫 수업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후다닥 끝냈어요. 남편 아침 차려놓고 설거지까지 다 해놨습니다. 나 복지관 간다.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하러? 컴퓨터 배우러.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들 저보다 잘하면 어쩌죠? 교실에 들어가니 비슷한 또래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임입니다. 인사를 하니 옆자리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영자예요. 컴퓨터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우스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클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클릭을 하면 엉뚱한 것이 눌러졌죠. 옆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다들 서툴렀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문서 작성을 배웠어요. 글자를 입력하고 지우고 저장하는 법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를 찾느라 헤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1시간 반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거였지만 제가 무언가를 배웠다는 게 신기했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점심은 언제죠? 남편은 제가 어디서 뭐라고 왔는지보다 점심이 더 궁금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할게. 부엌에 들어가 후다닥 점심을 차렸어요. 밥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웠어? 문서 작성, 글자 입력하는 거. 남편은 코웃음을 쳤죠. 그것도 배워야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둘째 주 수업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사진 정리하는 법, 메시지 보내는 법, 화면 글자 키우는 법이었어요. 저는 늘 글자가 작아서 불편했거든요. 선생님이 설정해서 글자 크기를 키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옆 사람도 신기해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글자가 잘 보이네요. 다들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그날은 사진 정리도 배웠어요. 앨범을 만들고 사진을 분류하는 법이었죠. 제 휴대폰에는 사진이 1000장도 넘게 있었습니다. 손주 사진, 음식 사진,
여기저기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앨범을 만들어 정리하니 깔끔했습니다. 오, 되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옆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임 씨, 금방 배우시네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 후 40해 동안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서로 응원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셋째 주에는 인터넷 검색을 배웠습니다. 궁금한 걸 검색창에 입력하면 답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실습을 시켰습니다. 각자 궁금한 거 검색해 보세요. 저는 고혈압에 대해 검색했어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 관리 방법, 주의사항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듣지 못한 것들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영자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지관 앞 카페였어요. 정임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달라요. 저도 느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영자 씨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 그거 언제까지 다닐 거야? 2달 과정이야. 그 다음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다른 것도 배워볼까 해. 남편은 헛웃음을 쳤죠. 그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겠다고. 한심하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예전처럼 가슴에 박히지 않았어요. 넷째 주, 다섯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메일 쓰는 법도 배우고 영상 통화하는 법도 배웠어요. 손주한테 영상 통화를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영상 통화 어떻게 했어요? 손주가 신기해했어요. 할머니도 배웠어. 그 순간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손주 눈에 제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여섯째 주에는 지도 앱 사용법을 배웠어요. 길 찾는 법, 버스 노선 확인하는 법이었죠. 이제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째 주에는 쇼핑 앱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물건을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하는 법이었어요. 실습으로 간단한 물건을 주문해 봤습니다. 저는 손목 보호대를 샀어요. 설거지할 때 손목이 아팠거든요. 며칠 뒤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직접 주문한 첫 물건이었어요. 작은 거였지만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8째 주가 되었습니다. 수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다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워지셨어요. 수료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68배 받는 첫 수료증이었어요. 결혼 후 40해 만에 저를 위해 한 첫 번째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 수료증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어두니 보기 좋았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액자까지 하고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받은 첫 수료증이잖아. 그날 밤 수료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컴퓨터 수업이 끝난 뒤에도 저는 계속 밖에 나갔습니다. 복지관 도서실에도 가고 산책도 했어요. 영자 씨를 비롯한 수업 동기들과도 자주 만났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고요.
이 집에서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밥 해주는 도구, 설거지하는 도구, 손주 봐주는 도구였죠. 아플 때도 쉴 수 없었고요.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별거를 하기로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당분간 당신이랑 따로 살래.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뭐가 어떻다는 거야?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사는데 다른 집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은 코웃음을 쳤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무슨 당신 인생이야. 68이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면 안 되나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수료증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제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소리쳤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어요.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짐을 풀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그날 밤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맛을 느끼며 먹었어요. 누가 싱겁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누가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딱 하나였습니다. 금방 끝났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고요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없고 누가 부르는 소리도 없었죠. 이렇게 조용한 저녁이 언제 있었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꺼버렸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휴대폰 소리 없이 잤습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에 깨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죠. 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오늘 애 봐줘야 하는데 어디 있어요? 엄마 왜 이래요? 연락 좀 해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 주세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언제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 밥은 어떻게 해 먹으라고. 밥이 걱정이었나 봅니다. 제가 어떤지는 묻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사 먹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째가 됐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나 봐요. 딸이 집에 갔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요?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빨래도 쌓여 있어요. 그래. 엄마가 치워야죠. 빨리 들어와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뭐라고요? 이제 그 집 안 갈 거야.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떡하고요?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엄마, 정신 차려요. 나이가 몇인데 이러는 거예요. 또 나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경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무슨 인생이요? 엄마는 가족이 인생이잖아요. 가족이 인생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40해 동안 가족이 인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밥이 없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편의점 가. 매일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럼 직접 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평생 밖에서 일했다는 남편이 밥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뭐가? 아버지 혼자 두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어른이야. 혼자 살 수 있어. 그래도 엄마가 챙겨줘야죠. 챙겨줘야 한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수찬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쉬고 싶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이해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영자 씨를 만났어요. 정임 씨, 요즘 어때요? 혼자 살고 있어요. 영자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정임 씨도 정임 씨 인생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급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처음으로 제 안부를 물어보는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 넌? 저도 잘 지내요.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많은 걸 해야 하더라고요. 이제야 깨닫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경아. 한참 뒤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혼자 밥도 하시고 빨래도 하세요. 서툴지만요. 남편이 집안일을 한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렇구나. 엄마,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좀 더 혼자 있고 싶어.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들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없으니까 집이 안 돌아가.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힘들지? 그래.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40해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도 처음 듣는 말이었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집에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알았어. 천천히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원룸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가거나 산책을 했죠. 누가 부르지 않았고요.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생겼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었죠. 복지관에서 또 다른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교실이었어요.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영자 씨도 같이 등록했어요. 정임 씨, 우리 나중에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라니요. 결혼 후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집에만 있었거든요.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68배 시작한 새 삶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엄마도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저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하루로 살고 싶었죠. 벽에 걸린 수료증을 봤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누가 부르지 않는 밤이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썼어요. 가족들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40해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 선택입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보낼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 괜찮았어요.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우리 셋이서요. 아들도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주말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앉아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잘 지내. 혼자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아들도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음식이 나왔어요.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애 키우면서 느꼈어요. 육아가 정말 힘들다는 거요. 그래. 네. 엄마는 저랑 오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어요.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요즘 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그래. 엄마가 그동안 그 많은 일을 혼자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40해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괜찮아. 너희도 몰랐을 거야. 엄마, 언제 집에 들어오실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좀 더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고마워.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한테 당연하게 부탁 안 할게요. 나도 그럴게요, 엄마. 아들도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이들이 떠나는 걸 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늦었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68배 나이에 시작한 새 삶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선택은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그 선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집에 돌아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할 때였어요.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준비됐을 때였죠. 지금은 이대로 괜찮았습니다. 저 자신으로 사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40해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의 빈자리가 아닌 나 자신의 하루를요. 지금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완전히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산 시간이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면 좋겠습니다.